인천박물관 도장 깨기. 생물자원관. 방문일자 7월 12일. 홈페이지 nibr.go.kr.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안녕 예일이들아. 이번에는 자연계열의 진로를 희망한다면 더욱 관심이 생길 것 같은 장소야.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바로 국립생물자원관이거든.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소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은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가면 청라국제도시역 하차후 40, 40-2, 111-2번 버스 승차, 국립생물자원관 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5분 이동하면 돼. 인천 지하철 이용 시 아시아드 경기장역, 공촌 사거리, 하차 후 111-2번 버스 승차, 4번 출구 맞은편 버스 정류장, 서부공단 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30분 이동해야 해.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걷는 길에 그늘이 없어서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조금 힘들었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물자원관을 소개해 줄게. 하나, 풍부한 지식의 장, 상설 전시관. 먼저 생물자원관의 제일 중요한 곳, 메인부터 소개해 볼게. 아마 과학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예일이들에겐 제일 유용한 전시실일 거야. 생물자원관의 중심 전시실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한반도의 생물종, 한반도의 생태계, 생물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학교의 정규 과목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거의 다 여기에 담겨 있어. 그럼 각각의 전시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볼게. 제1전시실은 한반도의 생물종에 대해 다룬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담긴 내용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5개의 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어. 다들 개라는 단어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개라고 했었어. 혹시 잠깐 까먹었다면 지금 기억해두자. 그래서 제1전시실에선 원생 생물계, 진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누어 전시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는데 우리 보통 전시실 혹은 박물관이라고 하면 빽빽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잔뜩 쓰여있는 판들이 벽에 가득 붙어있는 장면이 떠오르잖아. 특히 과학 쪽은 더 그렇지. 이게 대체 한국어는 맞는 건지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그러다 보니 박물관을 기피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 생물자원관은 글도 물론 있긴 했지만 전시실 대부분이 표본이나 모형, 그림으로 꽉 차 있었어. 지금 소개하는 제1전시실을 예로 들어보자면 각 개를 구성하고 있는 종들의 수많은 표본이 줄을 이루고 있고 세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림으로, 동물들은 모형으로 구성했지. 옆에 사진이 제1전시실의 일부를 찍은 거야. 어때? 정말 글이 별로 없지? 좀 볼맛이 나지 않아? 다음 전시실은 더 멋져. 같이 가볼까? 제2전시실은 한반도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뤄. 여기도 크게 5개의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시실의 특별한 점은 뭔 줄 아니? 바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들이 실제 환경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실내에 재현해 놓았다는 점이야. 여기서 제일 처음 소개하는 생태계가 산림 생태계거든. 그래서 제2전시실은 전시실 앞부터 시원한 나무 향기를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여기가 박물관이 아니라 마치 동물원이나 유원지에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사실 과장 조금 보탰어. 그치만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해. 이번엔 진짜야. 그럼 마지막 전시실로 가보자. 제3전시실은 생물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다뤄. 이 전시실은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생물자원의 가치를 알려주고 신약, 신소재 등 생물산업 분야의 최신 동향과 생물자원의 활용 사례가 있어. 이 전시관은 앞 전시관들처럼 생물의 생태계를 체험시켜주는 전시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생물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 생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 전시실의 내용을 관람하면 생물 자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앞으로도 잘 활용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될 거야. 여기가 상설 전시관 중 제일 분량이 적어. 아마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전시관이라 그런 것 같아. 미래의 자연 계열, 그 중에서도 생물 쪽 진로를 희망하는 예일이들이 앞으로 이 전시관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상설 전시관을 다 살펴봤어. 잠깐! 지금 집에 가려는 거야? 안 돼. 지금 집에 가면 생물자원관을 반도 즐기지 못하는 거라고. 메인 전시실만 보면 다 본 거지. 뭘 더 보냐고? 아냐. 아직 이곳은 널 기다리는 특별한 장소들이 많다고. 표정 풀고 따라와봐. 분명 관심이 생길걸? 2. 자원관, 어디까지 가봤니? 곶자왈 생태관, 특별 전시실. 자원관이니까 전시실만 있을 줄 알았지? 이곳 국립생물자원관은 기본적인 전시실과 기간 한정으로 진행하는 기획 전시실, 그리고 제주도만의 특이한 숲 형태인 곶자왈을 재현해 놓은 곶자왈 생태관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이 곶자왈 생태관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는 큰 원통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숲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난대성 식물을 식재했다고 해. 난 원통형 모양으로 된 계단이 얼마나 높을까 하는 호기심에 올라가 봤는데, 수많은 식물들 사이사이에 있는 연못과 물고기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 눈으로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식물에 담긴 역사와 배경 등을 들으면서 올라갔었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건 농나무와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였어. 나는 개인적으로 농나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나무였는데, 이 농나무가 바로 그 유명한 거북선의 재료였다고 해. 식물은 그저 관상용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물에 담긴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재미있고 신기했어. 예전이랑은 생활 모습이나 기술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식물은 달라진 거 없이 그저 살아간다는 점이 부러웠어.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식물은 무궁화였어. 다들 무궁화가 어떤 색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아마 지금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선 노란색 무궁화를 볼 수 있어. 노란색 무궁화라니 신기하지? 나도 노란색 무궁화가 있다는 건 이날 처음 알았어. 황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노란색 무궁화는 제주도에 자생하는 꽃으로 제주도만의 특이한 숲 형태를 조성한 곶자왈 생태관에는 매우 어울리는 꽃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갔을 당시에는 많이 자란 상태가 아니어서 제대로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무궁화 중에선 가장 아름다울 거야. 그저 식물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물에 담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물들을 보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식물들에게 기운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고 그냥 심심하게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가기 싫다면 곶자왈 생태관을 통해 2층으로 가봐. 2층에 있는 전시실에 가려다 오히려 곶자왈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전시실 외에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기획전시실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 내가 갔을 땐 꽃이 꽃이다 와 돌고 돌아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획전시가 운영되고 있었어. 먼저 꽃이 꽃이다 전시실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꽃에 관한 전시를 해놓았는데 매우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 식물과 수분 매개자의 디오라마,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것부터 계절에 따라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꽃의 미디어 아트, 식물의 생존 전략 애니메이션, 변색이 없이 볼 수 있는 식물 표본, 그리고 체험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다양한 코너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놀란 건 전시실의 분위기였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바닥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꽃들에 정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되어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우와 라고 감탄만 하고 있었지 뭐야. 꽃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이 전시실에 들른 후에는
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 참, 예일아. 넌 꽃의 화려한 색과 향, 꿀 등이 왜 있는지 알고 있어? 바로 꽃가루 바지를 해줄 동물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고 해. 식물은 동물처럼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 속에 치밀한 전략을 갖고 동물을 유혹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거지. 꽃이 꽃이다 라는 제목은 꽃의 이러한 점을 인용하여 재치 있게 꽃이 꽃이다 라고 만든 것 같아. 아무래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꾸민 기획 전시실답게 상설 전시실보다는 외관 같은 것들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간중간 벽에 걸려있는 네온 사인들은 사진을 저절로 찍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어. 나도 이곳을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카톡 배경사진이 이 전시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걸? 오랜만에 놀러왔는데 생물자원관에 오게 됐다. 그러면 기획 전시실로 가봐. 어디서 찍든 인생 사진을 분명 건질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기획 전시실은 바로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었어. 이것도 그래서 제목을 돌고 돌아 나에게 라고 한 것 같아.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그런 의미 같았어. 처음 이곳을 봤을 때 웬 쓰레기 문제?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점점 이슈되고 있고 마음대로 버린 쓰레기들이 동식물들에게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관에서 다루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쓰레기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두 갈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첫 번째 순환은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켜 동식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도 위협한다는 쓰레기의 악순환이야. 두 번째 순환은 쓰레기가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되어 돌아오는 자원의 선순환이야.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땅에 묻고 바다에 흘려보내고 태우는 것이 아닌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것이 두 번째 순환이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코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쓰레기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면인데 이 코너는 실제 페트병을 가지고 쓰레기의 악순환과 선순환 둘 다 알아볼 수 있는 반응형 영상 코너야. 내가 지금 버린 페트병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접 볼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서 추천하는 코너야. 이 밖에도 그저 심각성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도 소개해줘. 최근 SNS를 타고 활발하게 펼쳐지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부터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에 도전하는 장면, 쓰레기 문제를 고발하는 그림 등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 있어. 또 생물자원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소개해줘. 신기하지? 뭐가 있냐 하면 비닐을 먹는 나방애벌레, 스티로폼 대용 버섯 균사체, 개 껍데기 성분 비닐 등이 있고 이건 재미있는 퀴즈로 만날 수 있어. 난 기획전시실 2에서 쓰레기 오염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내용과 메시지를 담고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 아, 마지막으로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 밖에 커다란 자판기 비슷하게 생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캔, 페트, 자동 선별 회수기야. 체험하기를 누르고 캔 페트를 넣으면 기계가 작동하여 캔과 페트를 선별하여 모아줘. 화면을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도 영상으로 소개해주니 잊지 말고 봐줘. 기획 전시관은 항상 똑같은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닌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 전시관보다는 훨씬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잘 꾸며놓은 것 같아. 또 그때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이러한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점이지. 갈 때마다 전시하는 내용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좋은 메시지들도 담고 있으니 앞으로 나는 갈 때마다 이번엔 어떤 주제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갈 것 같아. 상설 전시관도, 곧자왈 생태관도, 기획 전시실도 봤으니 이제 전시는 거의 다 본 것 같네. 우리 글도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는 동안
혹시 더 관심이 생긴 부분이 있지 않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 만약 있다면 지금 소개할 챕터를 주의 깊게 읽어줘. 셋.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생물자원관에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는 생물 다양성, 환경 정책, 생물 자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로는 생물 다양성 및 생물 자원의 주류화를 위한 인식 제고 교육, 생물 다양성 전문가로서의 꿈을 심어주는 진로 체험 교육, 미래 생물 자원 분야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전시 연계 및 사회 배려 희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교육으로 되어 있어.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면 컴퓨터나 모바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통합 예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관심사나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될 거야.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매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음 달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아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야. 또한 통합 예약에서 전시 관람 예약도 할 수 있어. 전시 관람 예약은 단체 10인 이상인 경우 방문 3일 전까지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개인은 예약 없이도 관람 가능해. 그리고 예약 시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신이 신청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전시 해설 예약은 5인 이상의 단체의 경우 전시 해설자의 예약 해설을 신청할 수 있어. 또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전시 교육, 온라인 배움마당으로 가서 들을 수 있어. 온라인 배움마당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들을 게시해 놓은 안녕 우리 생물이라는 페이지와 우리가 봤던 나비의 날개 무늬와 모양으로 나비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비 찾기 페이지도 있더라고.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흔적으로 찾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흔적으로 찾은 동물들, 추운 겨울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변온동물의 지혜로운 겨울나기, 연체동물 중 소라와 조개를 알아보는 단단한 껍질 속 조개와 소라 등이 있고, 진로체험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선태식물, 관속식물, 담소어류, 조류, 진드기, 곤충 등의 분야에 맞는 생물학자를 실제로 만나서 체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생물학자가 관련 분야의 생물에 대해 강의를 하는 식의 강연형 프로그램도 있어.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이 대부분 장애인, 특수학급, 다문화 가족 등 단체더라고. 우리 주변 식물을 관찰하고 선조들이 식물을 활용한 방법을 알아보는 다양한 식물 이야기, 우리나라 나비의 종류와 생김새를 알아보는 우리나라 나비 찾기, 동물 표본을 만져보고 관찰하여 촉각, 생김새, 특징을 알아보는 표본으로 살펴보는 동물 프로그램이 있어. 국립생물자원관의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물 연구에 대해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 분야, 생물 표본, 연구 과제, 연구자 현황, 생물 다양성 도서관, 유용 특허 정보, 생물 다양성 이북, 학술지, 업무 협약, MOU에 대해 알 수 있어. 연구 분야 갈래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볼 수 있어. 생물 표본 갈래에서는 표본 소장의 현황과 표본 기증 안내, 표본 대여 안내를 볼 수 있고,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장이 허락한 사람은 방문 연구를 할 수 있어. 또한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고, 현재 자원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획 전시 안내와 항상 전시되어 있는 상설 전시 안내와 관람 시간과 관람 요금, 관람 시 유의사항, 전시관 대피로를 알 수 있어. 알림, 소통에서는 자원관 소식, 멀티미디어 자료실, 홍보 간행물, 전자민원,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볼 수 있는데, 자원관 소식에서는 자원관에서 있는 일을 공지해주는 공지사항과 공모전 발표나 생물을 조사한 보도자료가 올라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는 국립자원생물관의 활동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나 광고, 홍보 등의 동영상이 게시돼,
홍보 간행물에는 국립자원생물관의 연보가 올라오거나 자원관 소식지가 올라와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 자원관 소개란에서는 자원관의 조직 부서나 관장 소개, 찾아오는 길, 관내 사이트를 소개하는 곳이야.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담당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도 볼 수 있는데 맨 위를 보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도 들어가 볼 수 있고 국내외의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도서관을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고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BSCH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역시 연계해 방문할 수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소개해주고 싶은 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얘기들이었어. 어때? 이 책을 보기 전보다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생겼으면 좋겠다. 생물과 생태계. 우리가 항상 접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많이들 살아가잖아. 하지만 여기에 와보면 달라져 있을 거야. 그것들을 대하는 인식이. 솔직히 복잡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어. 생태계가 새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맨 앞에서도 말했듯이 해설이 엄청 유용한 것 같아. 갈 마음이 있다면 꼭 홈페이지에서 해설을 신청하고 가면 좋겠어. 이게 해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심하더라고. 해설이 없이 한 바퀴를 돌아보고 해설자분과 함께 한 바퀴를 더 돌아봤는데 진짜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을 거야. 시험에 관한 팁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유식한 척을 할 수 있어. 나중에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설을 들을 수 있다면 되도록 듣는 것을 추천할게.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 비해 시설이 엄청 좋을 거야. 전시실 하나하나만 봐도 그래. 현미경이나 복제품들을 갖다 놓은 걸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뭔가 더 쉽고 더 깊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생물이랑 생태계에 대해 알려주는 상설전시관 뿐만 아니라 기간제로 운영하는 기획전시관도 있으니 더욱 즐거운 것 같아. 생물에 큰 관심이 없어도 기획전시실에서는 생물과 관련이 없어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코너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운 것도 좀 있어. 다 한눈에 보기 쉽고 구분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 생물이나 생태계 관련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다면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생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우리도 매료될 정도니 이미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 오면 아마 흠뻑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주위에 국립생물자원관에 오는 것을 주저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책을 읽게 해줘. 우리가 솔직하게 느끼고 쓴 이 책이 너희들의 선택에 확신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우리 따라다니느라 고생했어. 다음에 소개할 박물관도 주의 깊게 봐줘. 그럼 안녕.